예, 저도 이 파우치 소장님의 그 뉴스를 봤는데요. 아마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. 거기엔 아마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. 네.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최대화로 되고 이런 것들에 가장 어떤 정점을 찍은 어떤 그러한 변이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R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돌연 변율이 좀 낮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이주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. 또 한 가지 좀 간과하신 거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우세종이 됐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현한 것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백신 때문에 생긴 어떠한 그 진화적 선택압 이것에 따라서 돌연 변이가 되고 이제 이 변이주가 생긴 것은 어떤 아직 그런 힘이 발휘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그 백신에 의한 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회피하는 변이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최원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저도 앤서니 파우치 박사님의 이야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백신 접종, 이를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형태의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여전히 있거든요. 물론 지금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나올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지라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큰 유행을 겨울철이나 또 겪을 수가 있겠고 그 과정 중에 등장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. 최근에 먹는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천은미 교수님, 이 치료제가 방어 전력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까요? 네. 원래는 치료제가 먼저 나왔으면 좋은데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치료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. 지금 가장 먼저 개발이 되고 있는 그 머크 MSD에서의 이제 몰누피라비르 그 경구 치료제가 있는데요. 임상 3상에서 한 원래 1,500명 정도 기준으로 했다가 775명에서 효과가 나타내서 이제 임상이 중단되고 FDA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. 이 약에서는 사실 5일간 복용을 하는 것이고 타미플루랑 똑같이 아침 저녁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약 작용 기전이 우리가 그 RNA를 복제를 할 때 얘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류를 유발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변이를 유발하면서 사멸을 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어떤 변이에든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백신은 변이가 되면 그 떨어지지 않습니까, 효과가. 근데 이 경구 치료제는 그런 면에서 변이의 효과가 있고 임상을 연구를 할 때 이 약제는 60세 이상이나 하나의 고위험 인자가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고 한 50% 정도의 입원 감소율을 나타냈고요. 임상 연구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재택 치료를 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입원하는 환자들에서 이런 임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입원율도 줄이고 사망자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가격이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. 1회 복용에 9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치료제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또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까요, 권 원장님? 네, 지금 몰누피라비르 말씀 주셨는데 이제 미국 FDA에 지난 10월 11일인가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.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구매나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서 오늘 일부 언론에도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그 부분도 아마 10월 29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안과 함께 자세히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위험군을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그 말씀하신 대로 타미플루처럼 5일 풀코스 90만 원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위중증이나 중증을 줄여주는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가격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좀 내려가는 것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네, 뭐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되면 백신을 안 맞아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떠세요?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제는 내가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. 사실 모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걸리지 않는 게 더
더 좋은 옵션이 아닐까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순간에 하나만 좀 더 백신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 그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가 가는 여정이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백신 접종이 더 높아야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럴수록 좀 더 그 여정에서 희생자가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백신을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은 같은 경우 이제 부작용 같은 걸 많이 염려하시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신을 미접종자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 회복이 할수록 미접종하신 분들 위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내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백신 접종의 이해와 그러니까 그 득과 실을 따지시는 거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